이렇게 생사사 백신 접종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호흡기 질병과 소화기 질병의 원인이 또 이 환기에 영향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팜스코TV 정영철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미주 팀장님과 함께 PED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PED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농장에 PED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많은 농장들이 현재에도 PED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PED가 발생을 하면 이제 주 증상이 분만사부터 나오는 부분인데요. 포유자돈이 설사를 좀 한다든지 구토를 해서 소화되지 않은 어떤 모유의 어떤 성분들이 바닥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진단이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간이키트라고 있어요. PED 간이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증상은 있는데 키트에서는 음성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직 질병 증상이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는 여기에 붙어 있는데 아직 용모가 떨어지기 전이라면 분변 안에 바이러스 파티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설사를 하는 자돈의 장을 직접 PCR이라는 바이러스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양성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안정화 단계에 이제 작업을 해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백신들이 나와 있어요. 생독 백신이나 사독 백신들이 있어서 생독 백신을 접종하는 일괄 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과거부터 우리가 이제 해오던 인공 감염이라는 형태로 두 가지 방향으로 안정화 작업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특히 인공 감염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일반화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인공 감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좀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뭐냐면 이 말씀드린 것처럼 PED 바이러스는 소장 용모에 붙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료는 소장의 부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모든 장기를 적출을 해서 한꺼번에 다 갈아서 인공 급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모돈들에게 농장에 상재하는 질병을 더 퍼뜨려주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감염을 하실 때는 자돈의 소장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빼내셔야 하고, 특히 면역세포가 많은 여러 가지 림프절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소장만 이렇게 절개를 해서 잘라서 인공감염의 재료로 쓰셔야 하고, 자돈 한 마리의 장을 가지고 모돈 5마리의 인공감염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감염을 할 때는 일단 모돈에게 가급적 일시에 급여를 해 주셔야 하고요. 이것을 보통 간혹 농장에서는 사료에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주먹밥 형태로 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PED 바이러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물품 표면에 오랫동안 생존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먹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무 대야를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인공감염이 끝나고 우리가 안정화 작업을 할 때 이런 고무 대야나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소독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풍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공감염을 할 때는 갈아서 그냥 약간 액상의 형태로 그냥 이렇게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종이컵을 이용해서 한 컵씩 이렇게 먹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인공감염을 하든지 두 가지 형태로 우리는 안정화 작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인공감염을 하는 이유, 또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번식돈에게 똑같이 면역을 부여해서, 면역이 아니라 사실은 감염을 시키는 거죠. 일단 똑같이 일제 감염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농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공 감염이 끝나고 혹은 생백신을 접종한 이후에는 우리가 소독과 딥합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합니다. 네. 결국 인공 감염이든 생백신이든 목적은 우리 농장을 PED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PED를 없애는 것이 목표인 과정이기 때문에 일제히 소독을 하고 돈방별로 완전히 딥합을 하고 슬러리까지 싹 비워서 PED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D가 좀 만성화되어 있다, 상자화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농장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런 농장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상시 우리가 예방 면역을 좀 부여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농장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모돈의 구성이 어떤 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포유자돈의 면역이 충분히 부여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겁니다. 농장에서 정기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산이나 후보돈의 비율이 40% 이상 이렇게 높은 경우에 그 모돈으로부터 태어난 포유자돈들은 충분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독이나 디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농장에서는 바이러스가 상재화되는 거예요. 감염은 어떤 감염의 흔적, 즉 증상은 없지만 무증상 보균자들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돈들이나 혹은 비육돈 이런 아이들로부터 넘어온 바이러스가 분만사에 있는 생시 자돈, 이 자돈들에게 감염이 오히려 역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풍토병적인 어떤 PED는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위험 지역, 특히 농장이 밀집되어 있거나 혹은 과거에 2, 3년 전에도 우리 농장은 감염이 되었다면 정기적으로 생백신, 사백신 이렇게 생사사 백신 접종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후보돈을 많이 도입하는 경우에는 후보돈 순치 시기에 백신 접종을 좀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PED가 만성화, 풍토화되어 있는 농장에서는 생사사의 백신 기법을 적용해라 라고 요약해서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PED 바이러스가 풍토화되어 있는 그런 농장의 특성은 뭐냐면 한 번도 디파퓰레이션, 즉 돈사 비우기를 하지 않은 농장일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PED 바이러스는 슬러리에서도 사실 4개월 반 이상은 감염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뇨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약간 찰랑찰랑하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분만사에서 이 역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사 비우기가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주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독 백신은 사실은 이제 2주 차이로 이렇게 접종을 하라는 것이고요. 사실 생독 백신 접종한 다음에 한 4주 후에 4백신, 그리고 2주 후에 또다시 2차 4백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성화되어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소독하고 돈사 비우기를 하시면서 완전히 청정화될 때까지 생독 백신, 사독 백신의 프로그램을 가져가시면서 이제 PED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이렇게 청정화 프로토콜을 진행해 주시기를 권장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모돈의 초유 있죠. 초유를 사실 이렇게 짜가지고 초유 안에서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중화항체라고 하는, 즉 진짜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항체의 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신 다음에 초유를 통해서 우리가 중화항체가를 검사해 보는 것도 내 농장이 어느 정도의 면역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만약에 PED를 겪고 피해를 받은 다음에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자돈, 그리고 그 자돈이 커서 비육돈이 되고 또 모돈들도 이런 피해를 받아서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그런 농장들도 있잖아요. PED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농장들의 이런 PED 청정화 과정과 관계없이 다른 부분에서 좀 도움되거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PED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어서 안정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돈을 분만사에서 제거하는, 즉 도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포유를 제대로 하게 되지 않으면 모돈은 포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유방염 혹은 자궁염 이런 쪽의 염증 질환을 또 이제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MMA라는 그 질병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런 모돈의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방 안에 들어있는 유즙을 좀 빼내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즙 촉진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사를 좀 놔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분만사에서 그렇게 되면 자돈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번식 주기가 넘어가서 포유중 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돈들
분들은 이유사로 넘기면서 PGF-알파라는 이제 호르몬제를 좀 접종을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자궁이라든지 난소를 좀 깨끗하게 하는 호르몬 과정, 그러니까 주사 작업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죠. 번식 사이클이 깨지게 되는 모돈을 위한 배려,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PED가 발생했음에도 살아남는 자돈들도 꽤 네, 맞습니다. 있게 되는데 이들을 위한 처치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자돈 입장에서는 살아는 있으되 내가 소장의 용모가 어느 정도 반은 탈락되었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게 전해질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좀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좀 많이 늘려주고 좀 따뜻하게 보온 과정을 좀 겪어서 이 자돈이 좀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유자돈이 이제 자돈사로 넘어갔을 때 초기에는 좀 미지근한 물에 그런 액상의 어떤 전해질 제제 이런 것들은 추가로 좀 공급해 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료에 있어서도 사실 영양적인 보강을 좀 해주는 것이 자돈의 육성률, 초기 육성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돈, 육성돈과 비육돈에서는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돈군의 면역을 높여주는 수준이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한 건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우리 환기 문제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육성돈과 비육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과 소화기 질병의 원인이 또 이 환기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차가운 바닥이라든지 새바람 같은 그런 어떤 환기적인 자극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화기 질병이 더 촉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복용하고 있던 PED 바이러스가 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새로 태어난 생시자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만사랑 비육사는 다른 구간이니까 다르게 관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비육사에 있던 어떤 문제가 역으로 분만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돈의 경우에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관인 소장 육모가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용하기 좋은 영양,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만성화되어서 비육돈, 육성사 이런 쪽에 만약에 PED 바이러스가 있다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PED라는 우리 양돈장의 가장 치명적인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걸린 다음에 대처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팜스코는 PED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PED 질병은 사실은 일단 감염됐다 하면 너무나 큰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저희 팜스코에서는 일단 모든 축산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팜스코에서 자체 개발한 FEV 테스트라는 검사법을 통해서 차량이 혹시 오염되지 않았는지 차량의 운전석과 바퀴, 흙바지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또 이 기사님들에 대해서도 사실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계속 경각심을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료 차량이나 출하 차량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이 축산 차량 기사님들께서 굉장히 방역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전파의 원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으시고 그래서 차량도 굉장히 좀 깨끗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도 몇 해 동안 해보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팜스코의 모든 차량 기사님들께는 이런 방역을 위한 매뉴얼 교육과 더불어 이 매뉴얼이 차량에 다 비치되어 있고 그대로 활동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FEV 테스트를 차 바퀴뿐만 아니라 운전석, 페달 이런 부분까지도 다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문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문제까지도 이연에 차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팜스코가 기본적으로는 양돈 배합사료 회사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또 PED에 피해를 입었지만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자돈들을 위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신제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팜스코 TV 시간에는 저희 자돈 신제품
소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PED에 대해서 너무 알차고 좋은 강의해 주신 이미주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팜스코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